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됐던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과정 사정을 깊숙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계엄 사실은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받았습니까? 몇 시에 받았어요? 그게 23분경에서부터 한 30분 어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비상계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네네. 12월 3일 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몰랐습니까? 예,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임무를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습니까? 장관님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군 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고요. 사령관 임무가 부여됐다는 사실도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 직후인 오후 10시 30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그러니까 준비가 잘못된 건지, 진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걸로 봐서 이제 계엄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진 않았다. 뭐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그 과거에 가장 이제 계엄 사령관으로 유명하신 정성화 사령관 같은 경우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회의도 오래 했던 그런 어떤 자료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계엄 사령관 지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당히 조금 납득하기는 힘들 정도로 사실은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만으로 이렇게 계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추후에 계엄 사령관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또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정군 이제 합동 회의를 했다는 것이 치밀하게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국회도 사실은 이제 국회 그 의원들이 있던 출입도 이제 막지 않고 다 자유롭게 이제 다 이제 열어놓은 것인데, 그런 걸 봐서는 대통령이 이런 어떤 민주당에 의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마비된 이런 것을 좀 합법적인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발표하고 또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로 해제 요구를 했을 때는 이제 해제를 처음부터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했었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했었나는 무슨 뜻입니까? 하지 않았을 생각도 있었다?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국회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헌법상 제 과반수가 이제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 즉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까지 이제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계엄, 즉 연성 계엄 정도에 있던 것을 하기 위해서 계엄 사령관 어떤 선정도 그 이후에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얘기를 좀 정리하면, 계엄 사령관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는 갖췄지만 이거를 받드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거를 뭐 국회의 문을 좀 열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연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강성으로 하려면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국회 어떤 자체의 어떤 열리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봉쇄를 하면서 해제 요구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막으려는 그런 어떤 준비도 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요거까지 보고 야당 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 참모총장은요,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장병으로서의 계엄사령관 소감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는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총칼을 겨누고 실행을 했잖아요. 포고문을 발표를 하고,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또 누구의 지시에서 했습니까? 계엄사령 임무를 부여받고 10몇 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문안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계엄 사항실로 지정된 걸 갔었는데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쭉 같이 읽었습니다.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계엄 사항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완수 총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포고령을 전해준 뒤에 그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일단 뭐 저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잘 몰랐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포고령은 내려갔고 국민들은 다 그것을 봤고요. 그리고 포고령에 분명히 이 박완수 계엄 사령관의 이름이 이제 적혀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어쨌든 뭐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예.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드러난 것은 그럼 이거 누가 썼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냐 뭐 대통령의 측근인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밝힐 사안들이 지금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필요성, 조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리고 이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배포될 포고령의 내용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뭐 돌려 읽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문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정말 본인이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군이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그 자리에서라도 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용을 보면 일단 처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개헌법에 예.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처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이 얘기가 나오죠. 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 군사독재 시절에 나왔던 계엄령을 보면 어떤 뭐 집회나 시위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약하는 것은 있었지만 네. 이 정치 활동 전반, 특히 국회를 건드린다, 뭐 지방의회를 건드린다 이런 거는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이 정치 자체를 상당히 제약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포고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포고령을 누군가는 작성했다는 건데 이 작성자를 밝혀서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